안녕하세요. 재무상담사 박사안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채권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샀었던 브라질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결론적으로 브라질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달러로 주식을 사는 그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금 계좌에서 브라질 채권 펀드를 사신 분이나 또는 브라질 채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달러로 이자를 받으신 분들이 전반적인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 11월 달 퇴직연금이나 연금 자산의 현금성 자산으로 목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던 브라질 채권형 펀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브라질 채권 관련된 환율과 금리 분위기도 함께 살펴드리려고 하고요. 또 채권이라는 것은 절대 수익, 적절한 구간에 이득을 확보하는 전략이지만 상대 수익,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상대 수익 관점으로 주식과도 비교해서 참고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일단 2024년 11월 달 정도에 브라질 채권형 펀드를 연금 계좌 안에서 샀던 분들의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 그림 보시면 위에 보라 색깔, 노란색으로 제가 우상향하는 차트, 그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은 뭐냐면 환율입니다. 그때 당시에 220원, 230원 정도 할 때, 브라질 해알 환율이 230원 정도 할 때, 저는 해외 채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팩터는 환율이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달러 말고 이종통화, 그러니까 해알화라는 이런 브라질 국채를 투자할 때는 환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율이 좀 낮았었던 상황이고, 금리는 위에 보시면 파란색 차트가 금리인데요. 금리는 쭉 위로 올라와 있었다가 이제 2025년 이후로 꾸준하게 좀 금리가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약간 좀 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2024년 11월 이때는 금리도 매력적이었고 환율도 나름 싸다는 판단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연금 펀드 다시 말씀드리면은 브라질 채권을 담고 있는 연금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 연금 펀드의 수익률이 2024년 11월 달 이후로 주가가 수익률, 펀드 수익률이 꾸준하게 올라왔었다가 제가 3월 달 정도, 3월 3일이었죠. 그때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직후에 매도하는 거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좀 성과가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럼 2024년 11월 달 지금처럼 반도체 중심으로 나스닥이 기술주가 AI 붐을 타고 주가가 쭉쭉 올라왔었던 상황에서 목돈을 채권형 펀드로 분산하지 않고 그냥 나스닥 같은 미국 기술주로 다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24년 11월 20날, 즉 여기 아래쪽에는 25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20일부터인데요. 권유했던 첫째 날이었고, 6월 29일까지의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는 40% 상승했고 브라질 하이인컴은 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월 달, 요때 매도한 그 시점 말고 지금까지 유지했더라면 35%라는 건데 뭐 수익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나스닥이 한 5% 정도 수익은 더 났었던 상황인데 왼쪽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나스닥 주가가 이란 전쟁 때문에 폭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요때 이런 변동성의 파고를 해치고 흐름들은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3월 달에 브라질 하이인컴이라는 채권형 펀드를 매도를 권유를 했었었죠. 3월 4일 날 매도했었고 현금이 금이 입금되는 날짜가 3월 13일이었었는데 이때 이후로는 저는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글로벌 가치주라든가 코스피 액티브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안내를 드릴 목적으로 또 그렇게 안내를 드렸었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절대 수익 채권을 팔고 상대 수익인 주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가운데 보시면은 브라질 하이인컴을 매도하고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인데요. 나스닥 100 액티브는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저점 이후에 74%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17% 정도, S&P 500은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수치는, 정정을 할게요. 맨 왼쪽에 있는 25년 12월, 즉, 연초 이후에입니다. 즉, 26년 1월 달 이후에, 연초 이후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약간 이제 수치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연초 이후에는 이 정도 성과를 냈었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노란색, 매도하고, 브라질 채권을 매도하고, 그 이후에 나스닥이나 S&P는 상승을 했다. 이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다 똑같진 않지만 제가 때때로 안내를 드렸었던 나스닥 100 액티브 ETF로 나스닥보다 초과 성과를 내는 액티브 ETF로 투자를 했던 경우에 저점 급락하고 낮은 상황에서 주가를 샀었을 때 한 74% 정도 성과를 월등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지금 나스닥 100 지수나 S&P 500을 봐도 안정적인 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라질 채권 현재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을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브라질 채권형 펀드를 연금에 아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브라질 채권형 펀드, 연금 계좌에 담고 있는 펀드는 그때 환매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쯤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기존에 작년 또는 재작년 정도 해서 그 전에 브라질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유지하시는 것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브라질 채권, 장기 채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께만 유지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고, 채권형 펀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만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보라색, 오른쪽에 빨간색 곡선으로 우상향하는 이 그림처럼 200원 초중반대에서 지금 300원까지 환율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위에 있는 파란 색깔의 금리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환율이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라서 저는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기존의 브라질 채권을 장기 채권, 즉 기간을 정한, 만기를 정한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만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채권을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번에 달러를 이자를 받으셨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일 날 오전에 달러로 이자가 들어왔다라고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받은 달러로 QQQM이라는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M이라는 주식을 ETF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293달러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림상으로는 파란 색깔로 주가는 꾸준하게 변동성, 주가 등락을 거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르고 내리고 한다 하더라도 큰 메가 트렌드는 큰 흐름에서 AI 붐을 타고 우상향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높은 상황이라 하고 또 AI 버블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브라질 채권으로 달러를 받은 돈으로 사는 것은 좀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두 번씩 이자를 받으면 1월 달, 7월 달, 1월 달, 7월 달까지 해서 매년 만기별로 이자를 사는 거니까요. 이자를 받는 거니까 받은 이자로 달러로 주식을 사는 그래서 주식이나 환율적인 면에서도 부담 없이 사실 수 있는 어찌 보면 주식에서는 적립식 투자가 되는 거죠. 매월 주식을 투자하면 월 적립식이 되는 거고 1년에 한 번, 두 번, 즉 1월 달, 7월 달에서 두 번의 이자를 받는다라면 반기 적립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은 달러로 미국 기술주 나스닥을 꾸준하게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 QQQM을 사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채권 이자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겠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해외 주식을 살 때 환율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 다시다시피 환율이 1,555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약간 빠져서 7월 3일 날 오늘 현재 1,54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1540원 정도의 환율, 좀 비싼 레벨이긴 하지만 그래도 달러를 갖고 있는 브라질 채권으로 이자를 받은 분들은 헤알로 환전해서 달러를 받은 거니까 그 달러를 우리는 원화로 1540원 주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받은 달러 부담 없이 환율에 대한 고려 없이 QQQM이라는 미국 기술주를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쪼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브라질 채권, 연금 계좌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권유한다. 그리고 그 전에 매도했던 3월 달에 매도했던 분들은 나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액티브로 투자했던 분들은 나름대로 상대적인 성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를 드리고 현재로서 브라질 채권은 실물로 투자한다는 것은 환율적인 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보다는 기존의 달러를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받은 달러로 주식을 사는 그런 방법으로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개인 톡으로 또 남겨주시면 별도의 콘텐츠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